자, 제가 지금부터 보험 기록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보험처가 어떤 거짓말로 핑계를 대는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행정에서 사용하는 이상한 용어, 자력, 제적, 권리부활 같은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의 체계와 몇 가지 행정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거나 심오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쭉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자력이란 말은 자격과 경력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 받은 내력이 바로 자력입니다. 즉 누가 보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선순위자가 누구인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등의 기록이 바로 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이 바로 보훈 행정입니다. 보훈 행정. 이런 보훈 행정에 관한 규칙을 옛날에는 자력관리 예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등록관리 예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적은 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제적이라고 하면 대학교 다닐 때 뭐 학사경고를 3번 맞아가지고 제적됐다, 즉 학적부 등에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제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의 제적이란 말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제공하는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제적입니다. 이렇게 제적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적용 대상자를 규정한 제4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4조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4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로 국가유공자법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즉 국가가 예우와 보상을 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개정되면서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법 79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적용 배제 제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살인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제적된다, 즉 국가유공자법 대상에서 빼버린다,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나중에 형기를 다 마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다시 적용시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부활은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가 소멸했다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권리부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형이 선순위자로서 보상을 받고 있다가 비행기 추락사고 같은 걸로 1년 동안 행방불명이 되면 동생이 선순위자로 상승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면 그 형이 다시 선순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상받을 권리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부활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그러면 국가유공자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이 그림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이 되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에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예우도 받고 보상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그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에 있는 분들은 예우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우라는 건 어떤 배지라든가 또는 뭐 명패라든가 어떤 행사에 초대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예우죠.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예우와 보상을 모두 받는 거죠. 근데 보상이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보상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적용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보상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이 순서가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4조에서 등록, 제5조에서 적용, 제6조에서 보상 이렇게 순서대로 했으면 이해하기 훨씬 쉬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뒤섞여 놔가지고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엔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등록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등록의 취소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렇죠? 적용의 반대말은 뭘까요? 제적이었죠. 제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못 받고 예우도 못 받고 국가유공자법이 제공하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는 그냥 국가유공자 유가족, 제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거의 일반 국민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순위 변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은 선수이자 한 명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수이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다가 선수이자에서 후수이자가 되면 권리가 소멸하면서 이쪽으로 가죠. 그랬다가 다시 권리가 발생하면 다시 후수이자에서 선수이자가 되면 그게 바로 권리부활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니까 이제 간단해지죠, 모든 게. 그래서 권리가 소멸했다가 다시 발생하는 건 여기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이었다가 보상을 받지 않는, 즉 예우만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이었다가 다시 권리가 발생하는 게 권리부활입니다. 그리고 제적되었다가 이렇게 제적이 되면 국가유공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국가유공자 유가족이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재적용입니다. 그것은 재등록이 아니죠. 재등록이란 건 여기 있다가 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런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서류가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등록 결정이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됐죠. 그러다가 요건을 갖춰가지고 다시 제대로 신청해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재등록이 아니고 새로운 등록이죠. 왜냐하면 보험번호와 등록일이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등록이란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굳이 억지로 이제 재등록이란 말을 맞추려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등록이 되었다가 국가유공자는 그대로 있고 이 유가족 중에 한 명이 국가유공자와의 그 가족관계가 깨져가지고 나가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다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들어오면, 유가족으로 들어오면 그럼 다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나갔다가 들어온 유가족 입장에서는 재등록이겠지만 그것은 이 국가유공자와 보훈처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보험번호의 추가 등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등록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에 재등록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은 보험번호와 등록일이 주어지는 건데 이 보험번호와 등록일이 고유숫자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등록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등록이라 해가지고 막 이거 보험번호와 등록일이 바뀌고 그러면 보험 행정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훈처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재등록이라는 용어를 여기저기서 막 사용하고 단순히 권리가 다시 생기는 것에 불과한 권리부활을 재등록이라고 하고 막 어지럽게 여기저기 사용하면서 보훈 기록을 조작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자력관리 예규입니다. 이렇게 쭉 개정된 내력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모두 거의 같습니다. 제가 모두 읽어봤는데 정말 모든 문장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고 개정될 때마다 아주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훈행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권리가 소멸이 되고 뭐 신상 변동되고 자력이 어떻게 되고 보상이 어떻게 되고 증명서는 어떻게 하고 자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그런데 쭉 가다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등록일자는 등록신청서 접수일자입니다. 이 등록일이 등록신청서 접수일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심사 과정이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신청해 놓고 나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심사가 통과가 된 날이 아니라 등록 신청서를 낸 날, 그날이 바로 등록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등록일자가 등록 신청서 접수일자란 말은. 그리고 통합보험 시스템에 입력할 때 이렇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험번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번호도 주민등록번호처럼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소멸이 보면 사유가 나오죠. 뭐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한 때, 이렇게 국적을 상실한 때,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 이런 사유가 되면은 권리가 소멸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상변동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상변동 신고서, 그러니까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자 누가 죽었는데 제가 후순위자인데 제가 선순위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상변동 신고를 하게 됩니다. 권리소멸, 순위변경 사유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국가유공자법은 선순위자 한 명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권리소멸하면 후순위자가 순위 변경을 해서 순위 상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소멸 사유가, 선순위자의 권리 소멸 사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사망, 성년 도달, 친족관계 소멸, 국적 상실,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행방불명, 실종 선고, 법 적용 비대상, 법 적용 배제,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성년 도달, 보상금 수급권만 변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 자녀가 1순위자로 있다가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됐다고 해서 순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수급권이 후순위자에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보훈 혜택이 꼭 이렇게 보상금 수급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취업할 때도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유공자 유족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 20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 혜택까지 다 뺏어버리면 안 되죠. 뭐 쉽게 말해서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너 이제 만 20세 됐으니까 해고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해갖고 공무원 하고 있는데 너 만 20세 됐으니까 사표 써.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상금 수급권만 후순위자에게 넘어가고 다른 혜택들은 이미 받았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적용 배제가 이렇게 쭉 나오죠. 우리가 봤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나오죠. 재등록 신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 배제되었다가 다시 적용 신청하는 것을 재등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 적용이 배제되면 거의 일반 국민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적용 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허용되고 유가족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이 함께 신청하면서 보험번호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등록일이 결정되는 등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가유공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치고 저 많이 뉘우칩니다. 다시 예우와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훈행정과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그럼 여기 또 이제 순위 변경이 나오죠. 앞에서 봤던 권리 소멸의 연장선이 있는 겁니다. 유족 후 권리 소멸 후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 변경된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통합보험 시스템에 입력할 때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족에서 유족으로 변경 시는 다음과 같이 입력된다 해가지고 쭉 나오죠. 아까 봤던 권리 소멸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봤지만은 권리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죠. 권리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등록관리 예규, 이제 최근에 사용되는 것들이죠. 자력관리 예규에서 등록관리 예규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됐냐, 여기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일자는 등록신청서 접수일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권리소멸 나와 있죠. 여기 권리소멸 순위 변경 사유, 소멸사유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성년도달 보상금 수급권만 변경 이런 말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통합보험 시스템에 입력할 때 신상변동 신고서 요구에서 한 경우 유족에서 유족으로 변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족에서 유족으로 변경이 바로 순위 변경이었죠. 변경 사유 해가지고 이제서 처음 권리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보다 내용이 조금 더 길어졌죠. 사유가 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권리 포기도 있네요. 이렇게 순위가 변경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상의 순위가 바뀌는 것은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 여기 나온 것처럼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누가 사망했습니다, 누가 성년 도달했습니다, 누구하고 친족관계가 소멸했습니다, 우리가 뭐 호적을 파본다고 하죠.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뭐 후순위자가 올라가면서 유족의 변경이 생기고 다시 뭐 친족관계가 생성된다거나 뭐 이렇게 행방불명 됐다가 다시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권리부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상변동 신고서에 의해서 유족에서 유족으로 이렇게 순위가 변경되는 사유가 있고, 또 다른 경우로 법률이 바뀔 때도 이런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상을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5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5조가 유족 등의 범위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다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이 대상에서 자녀 해놓고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출가하면 여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바뀌죠. 자녀 해가지고 뒤에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말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출가한 딸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5조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가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여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다시 포함되면 그것도 권리부활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등록관리 예규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법 적용 배제되었다가 재적용 신청을 재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보훈처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업무에 활용하는 보훈 업무 시행 지침을 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순위 변경이 등록과 같은 위상으로 격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선순위자는 등록 자체가 취소되어 버립니다. 즉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순위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선순위자가 되더라도, 즉 선순위자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부활하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등록 신청, 즉 권리부활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보훈업무 시행 지침 20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소멸되었던 전몰군경 유족 등 재등록이라고 하고 있어요. 재등록이 아니죠. 재등록이란 건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전몰군경 유족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전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만 20세가 되면서 권리가 소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몰군경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태어나도 1953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 20세가 되면서 권리가 소멸했죠. 그런데 법령 재개정 등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등록을 신청한 사람, 권리 소멸되면 다시 등록 신청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얘기는 순위가 변경되었다는 얘기죠. 선순위자였다가 만 20세가 되면서 후순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록 신청을 하라고요? 그런 분들이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말은 더 웃깁니다. 전몰군경 등록 당시 유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포함.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 20세가 되어서 순위가 변경되었죠. 선순위자에서 후순위자가 됐는데 그 후순위자가 된 것은 전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등록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보훈처에서. 그러면서 등록 신청서를 다시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 20세가 되었다고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보훈처에서 주장하는 재등록, 권리부활의 실체입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권리 포기자의 재등록, 권리 포기했으면 다시 권리를 부활할 뿐이죠. 그런데 왜 그걸 또 재등록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법 적용 결정 이전 포기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이 제공하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겠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 분이죠. 이런 분들은 신규 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법 적용 결정 이후 포기자, 이분들은 뭡니까? 법 적용 결정돼 가지고 국가유공자 유자녀로서 좌우지간에 어떻든지 간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권리부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 권리부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요건조회, 보훈심사, 신체검사 등 생략하겠죠. 당연히. 왜요? 이미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권리부활 해가지고 재등록해서 뭐라고 합니까? 등록신청서를 받습니다. 이것도 재등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또 있죠. 여기 법 적용 배제자의 재등록 절차. 이것은 용어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냥 애교로 그냥 봐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왜냐면 법 적용 배제자는 아주 모든 혜택을 배제할 만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이제 뉘우치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재등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뭐 보훈행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절차로 재등록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거요, 권리 포기했던 분, 법 적용해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받다가 권리를 포기했다가 다시 권리를 받겠다고 하는데 등록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걸 재등록 절차를 받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 권리 포기는 이런 겁니다.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이기도 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면서 본인이 뭐 5.18의 유공자이면서 또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혜택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중복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중복되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겠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포기했던 그 보상이 더 커지면 당연히 지금 받는 걸 포기하고 예전에 포기했던 거 다시 신청하는 거죠. 그게 바로 권리 포기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권리 부활을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등록입니까? 여기 6.25 유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만 20세가 되었으니까 너는 등록이 취소되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로 조작되어 있는 보훈 업무 시행 지침을 가지고 어떤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일을 조작해버립니다. 여기 이렇게 재등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등록한 날이 당신의 등록일입니다 해버려요. 당신이 이렇게 등록 신청서 냈으니까 이날이 등록일입니다 하면서 1960년대 등록을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보상금이 새 나갈 수 있는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모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